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못 갑니다. 하루를. 코스피 어제 2,500 탈환했습니다. 이랬는데 2,500 오늘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수수 또 떨어졌는데 갈피를 못 잡겠는 이 장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코스피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전자를 내주고 다시 또 5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네, 간밤에 나왔었던 사실 어젯밤, 그다음 그젯밤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에서 안 좋은 미래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면서 그 점이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결국은 지수도 다 끌어내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반도체 과학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살리겠다고 온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법안도 만들고 막 잘되라 하는데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도움이 일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업황 자체가 돌아섰을 때의 주가가 가장 세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 지금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안조차도 별로 그렇게 호재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반도체 강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또 반도체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건 다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우리도 지원책을 수혜제 주고. 믿는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 되면은 지금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고 하는데 추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택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 또 한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겹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보이는 거는 지원책인데 실제로 저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어느 쪽에다 더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과잉 상태에서 투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긴데 그게 실제로 캐시화 되려면은 캐시를 창출하려면은 그만큼의 어떤 시간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게 소모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가 뭐 수혜를 입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텔은 왜 이럽니까? 인텔도 주가 쭉 빠졌던데. 일단 인텔이나 이런 저기 TSMC란다. 인텔이나 어저께 실적 그 가이던스 또 하향한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침체기로 이제 들어선다라고 다들 지금 전망을 한 거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가이던스 제시했었던 게 68억 불에서 75억 불 사이인데 어저께 이제 얘기한 거는 하단 또는 그 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72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걸 갖다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또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닌 게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홍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삼성전자 주가 6만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가 곤혹을 치르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삼성전자 로이로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 6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게 올해 상반기였죠. 진짜 욕을 엄청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6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아까 이제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에 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떨어질 것이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년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반도체 업종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과연 수혜인가 수혜이지 않은가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량의 40%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미국에서 내놓은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빼고
이제 우리끼리 해 먹자. 네. 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간추리자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치포 동맹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어떠한 수출에 관련된 보복이 있지 않을까. 예, 분명히 그렇게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게 수혜인가 네. 아니면은 뭐 악수인가. 예,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수출량의 40%라고 한다면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유, 대단하죠. 아닌 거거든요. 당장에 이 수출량을 어떠한 또 다른 국가에서 이 수출량을 보완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출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도 안 됩니다. 사실상 미국도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반도체 수출을 이만큼 해줄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도의 수출량을 지금 현재로서는 감당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먼 미래를 봐서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해라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다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치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를 조금 사는 것 같았던 외인들이 오늘은 다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수급 동향 보니까 외인들 하나도 안 샀던데요, 삼성전자?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글로벌에서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인텔이 조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삼성전자가 매력이 있을까 아니면은 주가가 급락을 해 있는 지금 인텔이 더 매력이 있을까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텔이 매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로 봤을 때. 예. 삼전 살래, 인텔 살래 이러면? 저는 이제 애국자니까 삼성전자 사죠. 네, 저 근데 지금 말씀은 인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 매수. 애국 매수. 애국 매수고. 네. 또 이제 욕을 먹기 싫어서 제가 네. 저 삼성전자 알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네. 자, 치포 얘기 잠깐 하면 아까 이제 치포에 우리가 들어가면 중국으로 한 40% 수출을 하던 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중국도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만에서 30%뭐 중국으로 가고 우리가 40%. 근데 이거를 안 샀으면 중국은 이걸 어디서 샀습니까? 계속 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 이후로 한한령 제재를 당했었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다르게 제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한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 네. 우리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제품의 경우에는 조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거를 뭐 사지 않으면 다른 거를 사도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글로벌에서 중국을 포함한 수요가 얼마고 공급이 얼마냐 가지고 가격이 맞춰지는 그래서 뭐 돌려 가지고서도 결국에는 사서 쓰고 이런 게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극단적인 그런 뭐 안 좋은 경우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이런 법안이나 뭐 그래서 잠재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점들 네.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서라도 지금은 업황에 대해 가지고서 대단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나와 가지고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라는 게 결코 뭐 좋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요. 그게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밑으로 가서 5만 전자가 된 이것이 물타기의 기회이다 아니다 잘 봐라. 뭐겠습니까? 저도 지금 바쁘거든요. 네네. 늘 뭐 지금 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주식 비중이 높으시면 지금 남은 현금은 진짜 조심히 쓰셔야 된다라고 네. 계속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행히 현금이 많으시고 좀 잘 이번에 슬기롭게 하락장을 버텨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뭐 원하시는 주식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요. 예, 조금씩 뭐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의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예. 근데 그게 어느 종목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내가 기왕에 붙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나중에 좀 올라갈 때 요 적정선에서 좀 팔고 나왔으면 하는 분들도 상당수일 거예요. 이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좀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바로 이제 물을 타 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느냐는 걸 이제 본다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바로 물타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 그 현금을 우리 정강훈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아껴두셨다가 다른 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든지 그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이요. 지금 그 삼성전자 오늘 하나도 안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셀 코리아입니까? 바이 코리아입니까? 글쎄요,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엇갈리는 좀 모습인데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은 지금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네. 수급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수급이 이제서야 좀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6월에 급락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네. 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상 연신 신고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요것도 결국은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이 지금 이제 곧 통과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2차 전지 쪽에는 수급이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 두 개를 놓고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이제 정말 고민 없이 2차 전지 쪽의 산업을 택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싸다 안 싸다의 이제 기준을 놓고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놓고 얼마만큼 기간, 그렇죠. 기간. 얼마만큼 보유를 해서 들고 가야 되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싸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과거에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한 56,200원까지 터치를 했을 당시에 네. 그 주당 순 자산 가치 BPS가요. 1.13배였단 말이에요. 1.10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BPS가 1.13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이 될 때마다 나왔던 BPS의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어요. 그럼 항상 그 수준이 도달하고 나면은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이제 주가가 천천히 반등이 나왔단 네. 말이죠. 지금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네.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조금 보유를 해야지 그래도 조금 투자 수익을 네.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큰 투자 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뭐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만 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고민 없이 저는 2차 전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더 빠르다. 네네네네. 그럼 SK 하이닉스는 마찬가지 의견이죠. 삼성과 같이 간다? 네네네. 네. SK 하이닉스도 삼성과 같이 가고 네.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더 빨리 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 말씀해주신 거에는 네.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느냐 시각 자체도 네. 많이 영향을 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보시면은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네. 시장별로 한 10에서 20%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밤에도 뭐 인플레 숫자가 워낙 중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이제부터 정말로 어떤 쪽 방향으로 가느냐일 텐데 실은 지금까지는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그런 대규모로 아주 롱머니가 들어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의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그 조정이 6, 7월에 걸쳐 가지고서 지난주에서는 거의 끝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가 없는 뭐 과격하게 빠지거나 과격하게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재미가 없는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막 덤벼들기에는 아직까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냥 아주 좋은 공이 올 때만 네. 뭐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겠다 그런 네. 침착한 생각을 네.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지금 좀 핫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도 법안이 있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들썩이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늘려줄 여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이쪽에서 수혜가 들어올 것은 분명하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그 기대가 보통은 법안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먼저 형성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올 때에는 그 기대 대비 더 좋을 때에 또 주가가 강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법안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치포 동맹도 그렇지만 IRA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끼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오늘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지금 미국이 법안을 그걸 갑자기 또 수정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 네. 어떤 식이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24년까지는 뭐 40%, 27년부터는 70% 이상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 그 기준을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픽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주식이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급하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을 투자를 하거나 접근을 할 때 최근에 보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좀 강합니다.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그쪽으로 확 이제 몰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피팅 관련해 가지고 좋다 하면서 이제 세게 나오니까 갑자기 피팅 관련된 주식들이 막 20% 15% 이렇게 올라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이쪽도 그렇고 그린 에너지 섹터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좀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더라도 좀 종목을 고르실 때는 실제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2차 전지가 간다고 해서 2차 전지 전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주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경쟁력이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뭐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펀더가 좋고 전망이 좋고 경쟁력이 좋고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로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찾기는 너무나도 쉽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종목을 찾는 건 쉬운데 그런 종목을 찾아놔도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릴 때는 사실상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뭐 경주만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트에서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이면서 수급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 타점이 정확한 타점까지 들어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모화학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업체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인플레 감축 법안과 크게 뭐 이렇게 연관을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자회사라 그러죠. 자회사가 이제 뭐 양극재라든가 전해질 물질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흐름을 잘 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주식인 건데 이게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게 현실로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오르다 못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선침해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지금 2차 전지를 매수할 때다라고 그 트렌드의 흐름을 잘 타야지만 제때 들어가서 제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2일에
지금 하원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도장만 남아 있습니다. 네. 사인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상원이 통과가 됐고요. 12일에 통과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기차뿐만이 전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에 관련된 뭐 전 업종에 관련된 연관 섹터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2차 전지만 또 이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요즘 최근에 흐름이 좋죠. 이거 반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결국은 다 움직이는 건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를 제가 왜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배터리 업체별 상반기 판매 실적을 보면은 시장에서 단연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는 중국 기업이에요. 네, 중국 기업인데 너무나도 많아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 제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수에는 고스란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네.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전기차는 안 움직이냐?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냐?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은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나 완공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러한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지 않을까가 제 이제 의견인 거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현재 공략을 안 하면은 굉장히 늦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은 지금이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에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야 이게 지금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비캠 아까 이제 폐 배터리 말씀하셔서 세비캠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상장이 됐는데 이게 공모가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선뜻 들어가기가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 아까 이제 완성차 업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오늘 뉴스를 봤더니 테슬라의 그 오너 또 머스크께서 이걸 또 팔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판 겁니까? 이거 지금 잘 일단은 이게 또 분해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대 1로 분할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분할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우지수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거기는 가격 가중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주당 주가 자체가 그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있을 거고요.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69억 달러를 일단은 매도를 한 것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거 아닙니까? 69억 달러. 네, 액수 자체는 크고 그리고 또 조금 실망스러운 면은이죠. 그 전에 뭐 이제 더 이상은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스탁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이었고 그 다음에는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트위터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법적 분쟁이 붙게 되게 생겨버리니까 그 관련해가지고서 조금 돈을 마련해 놓겠다.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분이나 이게 끝이 나면 다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멘트는 그러면은 이제 별일 없이 넘어가면 다시 사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매도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미칠 영향 자체는 예, 말만 봐서는 중립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900달러 가까이 가다가 조금 주저앉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 사이에 격렬하게 매도를 했죠. 네, 그 머스크가 한 것은 사실이나 일단은 그렇게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추락할 정도는 아니다. 이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완성차 업체 한번 들여다볼까요? 실적도 좋고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가는 것 같더니 지금 완전히 정체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기아?
뭐 실질적인 측면은 계속 좋아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 수요 역시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 우리 증시로 지금 돈이 유입되기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에는 좀 환율이 아직은 좀 여전히 비싸다는 측면.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쨌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17만 원대에서 다시 한 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다가 여기서 추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적인 어떤 측면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IRA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현대차한테 당장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 음. 현대차는 우리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없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이제 CPI 발표가 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 위축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또 그 불안감 같은 거 또는 약간의 좀 경계심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잖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또 약간 작용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 뭐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8.8 지금 예상은? 네, 전년 동기 8.7 이제 8 뭐 말씀해 주신 그 정도 범위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숫자가 섞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거냐면 전체 그 이제 CPI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네. 그거는 예상치거나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좋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를 제외하고서 근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도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만약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에서는 조금 뭐 중립 혹은 중립보다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은 봅니다. 큰 변동은 없으나 네. 약간 흔들린다면 아래쪽으로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 만약에 주가가 네. 이걸 앞두고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지난달 CPI를 보시면은 더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때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9.1에서 크게 흔들렸죠. 예, 네. 그런데 오히려 그날이 저점으로 해가지고서 증시가 아. 이 정도 올랐으면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승에는 CPI가 이제는 좀 피크아웃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이라면 실제 CPI 숫자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일단은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거든요.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서 우리 저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위라면서요. 전기차만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1위는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네, 테슬라보다 한참 앞서고 비아디. 네, 맞습니다. 예. 한참 앞서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그 뒤를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보다 비아디가 더네요. 네, 어. 비아디가 벌써 뭐 거의 한 몇만 대는 앞서가고 있죠. 그러면 저걸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자국 기업 밀어주기인데 예.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죠. 네, 가성비가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가격까지 올렸잖아요. 네. 완성차 가격까지 올렸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판매량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라든가 이제 뭐 유럽 완성차 같은 네. 경우도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 있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있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만 중국 거를 안 쓰면은 너희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배터리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럼 비아디나 상하이 차에도 또 우리 한국 배터리를 넣으면은 가능한 거죠. 세금 네.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배터리만 우선은 중국 걸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이 세제 혜택을 완벽하게 다 받으려고 한다면은 네. 완성차를 미국에서까지 생산을 해야지 네.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탑재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 배터리만 탑재했을 경우에는 네. 그 세제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문제들이 있어서
과연 이제 이 현대차가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성을 꾸준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가 2025년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온적으로 투자자들이 현대차에게 좀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저는 현대차의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네. 때문에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정말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춰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다소 조금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네. 결국은 금방 다시 주가를 회복을 하고 다시 조금 반등을 많이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좀 이렇게 정체돼 있을 때 올라탈 기회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5%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8월 중에 오니까 네. 8월에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서 현대차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 지금 말씀은 네.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전기차 세계 판도를 보니까 1등이 중국의 비아디고 3등이 상하이차예요. 1등, 3등을 같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제재하겠다고 막 하는 건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의 이런 네.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건드리는 걸 보면서 이제 그 1980년대 레간 정부 시절에 네. 일본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서 쿼터제를 매겼었던 그러면서 뭐 슈퍼 301조 이런 네. 걸 해서 자국에서 산업을 좀 키워보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국의 당시 자동차 업체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네.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판도를 바꾼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이 좀 가져갈 걸 좀 빼들어오고 내가 원래는 다 잃어야 되는데 조금은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효과를 노리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완성차, 이 전기차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 눈치 안 볼 수 있는 섹터는 없습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미중 갈등, 네. 그다음에 사실 경제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네.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의외로 이게 좀 간섭 없이 또는 이제 그 혜택을 좀 반사수혜를 보는 쪽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방산? 거죠. 그동안 이제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산이 가능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일단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어떤 트리거를 일으켜놨는데 지금 현재 폴란드하고만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주변 국가들 8개 국가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이제 이런 방산 쪽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가 또 마찬가지로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그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독일이랑 유럽 지역에 이제 석유를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 보내는 걸 지금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약간 그 핸들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 LNG를 직접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이나 미국에서 싣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석유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LNG 그 중고 선박 같은 경우는 가지고 들어와도 저장할 데가 없다 보니까 중고 선박을 사가지고 저장고로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LNG 돌아다니는 그 중고 선박이 다 유럽 쪽에서 사가지고 가가지고 저장고로 활용이 되게 되면 LNG 그 선박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 이제 그 기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탱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탱커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운임 가격이.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반사 수요를 당연히 볼 수 있다.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에 물렸던 것들이 이제 효자로 돌아오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그 취소되면서 위약금을 물고 대신에 그걸 다시 중동 지역에다 팔 때 1.5배, 1.8배 이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오히려 다음 분기, 이번 3분기에는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 조선 쪽 흐름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오늘은 지금 사실 CPI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이 다 빠지면서 다 두들겨 팼는데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텍이죠. 그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네. 이제 그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빈살만 왕세제가 이제 한국을 방한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항상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그 수주를 할 때요. 우리나라가 대량 수주를 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항상 미국의 곁다리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엄청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온시티라고 하는 게 규모가 서울의 40배 크기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쪽에서 이제 8천억짜리 수주가 하나 나오기도 했지만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쪽 수주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실적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살짝 오른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건설주가 정말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그거 빈살만 효과입니까 그러면?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우디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를 봤을 때는 의외로 우리가 그쪽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건설업체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같이 나가면서 하나의 시티를 갖다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는 섹터들도 많이 존재하네요. 생각보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려니까 또 사우디 눈치를 봐야 되네. 사우디하고 우리하고는 사우디하고 그렇게 계약해야 나쁘진 않아요. 눈치는 아닙니까? 그냥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고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빈살만 왕세제하고는 친해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또.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걱정이 아까 이제 그 사드 때 다른 쪽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좀 우리를 쳤잖아 이를테면. 근데 이번에 치포라든지 우리가 미국하고 좀 더 가까운 액션을 취하니까 다른 쪽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못 건들고 어디 다른 데를 치고 들어온다면 그게 걱정되잖아요. 뭘 치고 들어오기가 가장 용이할까요? 사실 저는 뭐 요번에는 치고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때리기만 바빴는데 네. 요즘 좀 중국의 추세를 보면요. 달래줍니다. 그러지 마. 우리랑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보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면에서 지금 네. 중국이 조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만 해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만과의 갈등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본과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적이 아닌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도랑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자기 편 만들기에 지금 좀 들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치포 동맹의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거 같았으면요. 네. 지금 벌써 난리가 나도 뭐 동맹이 된 것도 아닌데 이미 난리가 나도 한참 난리가 났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막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제스처라든가 어떤 뭐 경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오히려 뭔가 이런 협의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줄 수 있다. 미국이 못 주는 이런 걸 줄 수 있다. 오히려 주려고 하지 않을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주려고 하는 쪽의 산업에서 또 이제 수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뭘 이렇게. 주려고 할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화장품 싶습니다. 좀 안. 네, 소비재주일 가능성이 크죠. 그동안에 사드 보복 때문에 묶여 있었던 소비재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가 이제 전면적으로 또 해지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네. 아까 이제 2차 전지 그 다른 섹터들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식품주가 두드러지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자체도 예상치보다 조금씩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네, 산업 내에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품주를 그동안 제일 괴롭혔었던 게 곡물 가격이 전쟁 이후로 많이 올라가서 마진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였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제 최근에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이 이게 이제 곡물가가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올렸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봉지 속에 내용물이 줄어든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선반영됐으니까 지금 곡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이게 보면은 식품 업체들이 그 가격을 깎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 투자자들이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복합적입니다. 네. 가격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듯하니 가격도 좀 많이 올려놨고 그래서 가격을 보니 이게 회사들이 마진이 잘 나오겠다. 네. 그런 점들이 이미 조금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이제 식품주들이 실제로 가격 올리고 그리고 곡물가 올라갈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정을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처음에 비용이 올라가니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조금 소비 감소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뭐 가격이 몇백 원 오르면 조금 적게 사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판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했던 만큼의 이익 개선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곡물 가격 같은 게 보통 1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그게 한번 크게 움직이고 나서는 한 1년 그 이상 이렇게 좀 고공행진을 하다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올려놓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살짝 줄었던 것도 돌아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판촉비 쓰는 것도 원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고 거기다가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종의 뭐 이런 말을 붙이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이 식품주 내에서는 슈퍼사이클이 한 번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10년 전이었었고요. 기억해 보시면 2012, 13년 이럴 때에 여기다가 신제품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있었던 식품주의 경우에는 실적 상승하는 부분 거기다가 PR 멀티플이 상승하는 부분까지 해서 크게 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주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정광훈 크리에이터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더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금 그 CJ제일당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곡물가 하락은 사실은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큰 건데 근데 실제로 이익 자체도 늘어나고 매출도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화장품을 가지고 과거에 중국에서 이제 한류 영수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K-뷰티가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K-푸드 열풍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료 쪽 섹터에서 슈퍼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곡물 가격이 만약에 하향 안정화되면 거기에 따른 이익 개선도 있지만은 이 큐 자체가 글로벌하게 라면도 엄청 팔렸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저기 CJ제일당 같은 경우는 뭐 만두도 엄청 비비고 만두도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수반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으시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CJ제일지당이라든지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올라간 거에 한 3분의 1, 한 반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좀 눌렸을 때 사 모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면 말씀하셨는데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요? 수출 많이 된다면서요? 뭐 지금 뭐 K 푸드 방금 말씀하셨던 뭐 K 푸드가 라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노량진 가면 많이 있는 게 있죠 또 컵밥. 또 미국에서는 컵밥이 지금 유행이라서. 그래요? 네, 컵밥을 장사하시는 분이 한 달에 매출이 3억 정도 나오시는 거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조그마한 평수인데 20평밖에 안 되는 가게에서 그 정도 그래요? 그 정도 나오고 그만큼이나 지금 뭐 K푸드가 굉장히 지금 뭐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이게 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올리기는 어려운데요.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완제품들 있죠. 완제품들은 떨어지진 않아요. 맞아요. 완제품들은 이미 물가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완제품 가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미래의 매출로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서 반영될 때 정말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저도 슈퍼사이클, 정말로 큰 슈퍼사이클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적인 면에서요. 하지만 주가를 봤을 때는 그 슈퍼사이클에 버금가는 대시세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포켓몬빵 이거 어디서 만들죠? SPC인가? SPC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나요? 향후 동향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한참 이제 이 포켓몬빵 이렇게 있을 때 네. 한두 번 급등이 잠깐 나오고. 아니 요즘에도 애들 많이 사 먹던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다예요. 네.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주가라는 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식품주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료, 비료, 테마 관련돼가 인플레 관련주들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상식선에서 오르면은 참 다행인데 네. 아직 실적까지 반영이 되고 영업이익까지 전반적으로 그런 슈퍼사이클이 오기도 전에 마치 슈퍼사이클이 온 것처럼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선반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매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선반영이 이미 됐는데 과연 또 다시 한번 대시세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선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저 실적 개선이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식품주는 눈여겨 볼만 그럼요. 하다. 네네네. IPO 시장 얘기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은 소카가 공모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장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대여가 고래가 상장한 이후부터 네. 어느 정도 뭐 1조 이상의 큰 딜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은 상장을 처리하고 미루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던 이유 자체가 IPO 시장에 좀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근데 일단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가 작년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따상이라든지 따상상 열풍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 바람이 불었었고 그게 꺼져가는 과정 그렇게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1조 단위로 하는 그런 딜들이 과연 따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과거처럼 네. 라고 해봤었을 때에는요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펀더멘탈 대비 좀 비싸게 상장하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그 이후에 대시세를 냈었던 따상이 가고 했었던 그 조건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는 기업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수급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준은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그게 시가총액이 한 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정도 되는 메가딜이 다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펀더멘탈만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아니 공모가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올렸다 내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회사의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주관사에서도 네. 현실이 반영해 보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게 돼서 계속 조정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카 같은 활동을 하는 기업하고 맞춰서 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군요. 네, 아마 거기에는 이제 회사 측의 그런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정도 가격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IPO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금 규모 자체가 높아요. 14조래요. 근데 작년 역대 최대 규모가 20조였다는데 아직도 이쪽 IPO 시장에 관심들이 많은 모양이죠. 네, 이제 말씀 좀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LG엔솔을 제외하면 네. 사실은 올해는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시 어떤 시황이 악화가 되면요, 네. 이제 공모 열풍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모 가격 같은 경우도 한참 좋을 때는 이제 너도 나도 그걸 사겠다, 편입하겠다라는 의지들이 강해지면은 프리미엄이 네. 붙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수축이 되는 국면에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소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롯데렌탈에서 그 삼자배정 들어갔을 때 4만 5천 원대 들어갔거든요. 네. 공모가가 2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지금 소카가 하겠다는 거는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 그 자금 소요되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증시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주 시장도 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모가도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작년 재작년이
그 고평가 IPO의 시장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막 사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투기 열풍이 더 많이 네. 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IPO 시장에 좀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IPO 시장에서 작년 상반기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뭐 따상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넘어서부터 올해 상반기부터 쭉 IPO가 연달아 계속 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PO가 막연하게 좋을 줄만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IPO 공모를 해보고 내가 뭐 LG 엔솔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IPO도 그렇게 나에게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켜줄 수 없는 거구나. IPO에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IPO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라는 건요, 인기가 있어야지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매력을 많이 좀 매력이 상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요번에 한번 뛰어들어야지 이게 조금 위축이 되는 그렇죠.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네.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도 재미를 좀 본다 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세비캠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성일 하이텍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결국 너무 먼 미래 가치를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래서 현재 좀 가시성이 있는,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혹은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또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반응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작년까지 극단적으로 장밋빛으로 봤던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자금 소요가 아주 컸다 보니까 또 한번 아래쪽으로 또 크게 갔었다가 지금은 정상화돼가는 뭐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요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9시에 소비자 물가지수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내일 장이 끝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는데 요즘엔 하여간 꼼꼼한 기업 분석이 요구되고요. 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눈여겨 챙겨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주마에서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